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영감을 실현하게 하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아동 정신분석학자인 D.W. 위스카스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완벽한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한 부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는 아이의 성장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시간이 흐르면 실증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새 장난감이든 새로 산 강아지든 맛있는 음식이든 재미있는 게임이든 노래든 상관없이 처음에 느꼈던 즐거움은 결국 시시한 일상이 되고 맙니다. 꼭 그 대상을 싫어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때 몰두하였던 재미에 익숙해지면 그를 통해 얻는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화든 음식이든 게임이든 영화든 장난감이든 아이는 처음 느꼈던 멋진 매력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기억 상실을 극복하고 더 이상 우리를 흥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멋진 대상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려면 아이가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을 기억해내도록 스스로를 자극함으로써 익숙해지면 실증을 내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영감을 실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영감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감을 실현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만큼은 명확한 범위와 변하지 않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전문성을 쌓으며 또 자신의 분야를 숙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들에게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취 동기가 강합니다. 성취 동기에 대한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승리, 우수 등 성취 동기와 관련이 높은 단어를 컴퓨터 모니터로 보여주었는데 각 단어는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보여주자 성취 동기가 높은 참가자들이 성취 동기가 낮은 참가자들보다 더 많은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성취 동기가 높은 참가자들은 우수한 성적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저 재미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자 잘하고 싶은 욕구가 약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성취 동기가 낮은 참가자들은 재미로 하는 활동이라는 말을 듣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영감을 실현한 사람들은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성취 동기가 아이를 더 몰두하게 했습니다. 둘째,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창의성이란 1%에 반짝하는 아이디어와 99%의 현실화하려는 논리적 사고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가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을 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냥 망각해버립니다. 또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창의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되기까지 많은 논리적 사고와 판단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영감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이지 못한 아이는 결코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영감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자신의 영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서와 과학적, 수학적 사고를 통하여 관찰, 분석, 비교, 추리의 순환을 거치면서 사고의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발전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1%의 영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감을 실현하려면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일을 돕도록 하세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베일런트는 1939년부터 1944년까지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들과 학교 인근의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젊은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을 추적하는 대규모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일레언트가 조사를 통해 밝힌 놀라운 결과 중 하나는 유아기 집안일을 돕는 경험이 성인기의 성공과 정신건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안일에 참여하게 되면 책임감은 물론 자신감과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가서 어른이 되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대인관계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관성을 보이세요. 아이가 때를 쓰면 안 된다고 혼도 내보지만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악을 쓰면 결국 부모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 계속 우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시끄럽고 귀찮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때를 쓰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다 들어줄 거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요즘 딸바보 아빠들이 많다. 아이들 교육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낼 땐 끝까지 혼내야 하고 보듬어 줄 땐 충분히 보듬어 줘야 합니다. 혼내다가 아이들 우는 모습에 약해져서 금세 화를 풀어버리면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도 놀이처럼 자발적으로 하게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놀이에 주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갖는 자발성 때문입니다. 자동차 놀이를 하다가 과학의 역학 원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엄마 아빠 놀이를 하면서 국어나 사회 과목에 나오는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구성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놀이가 공부와 연결되면 자발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놀이를 통해 맛본 유능감을 공부에서도 맛보게 합니다. 놀이의 요소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놀이 과정을 통해 유능감을 맛보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놀이식으로 접근하여 지도해주면 아이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 즉 유능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행복하려면 평상심 또는 일상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과 이성이 극단적이고 아슬아슬하게 불균형한 상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룬 중용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뇌를 행복한 뇌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정의 기능을 동시에 주관하는 대상회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반응 억제력을 키우세요. 부모가 아이의 반응 억제력을 키우려면 가능한 한 일정에 맞추어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기상시간, 취침시간, 식사시간, 목욕시간을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야 하며 TV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조금이라도 폭력적 성향이 있는 만화는 못 보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규칙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집으로 친구를 초대하는 날에는 한 번에 한 아이만 오게 하고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 모임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일부러 늦게 도착해서 조금 일찍 자리를 뜨고 가능하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은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